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권 뉴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합니다. 네. 저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핫한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의 개 사과 이런 사진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전두환 망언 유감을 표명해서 이걸 두고도 등 떠밀린 사과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또 강아지한테 이 사과 건넨 사진을 SNS에 올려갖고 난리인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배 교수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단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발언이지 않습니까? 군사 쿠데타, 5.18 학살 빼면은 정치 잘했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부산의 그 당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 꽤 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무슨 말이냐, 그리고 뭐 강도가 그러면 강도지 빼면 잘한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난이 전국적으로 뭐 여야 구분하지 않고 세도를 하니까 발언 곡해하지 마라 이렇게 버텼어요. 근데 버텨도 계속해서 비난이 커지니까 사과를 하는 대신에 먼저 유감을 표명했어요. 네. 그런데 더 비난 여론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항복하듯이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내놨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송구하다가 마음에 두렵고 거북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거북한 느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과는 아니에요. 네. 52시간 걸려서 송구하다까지 후퇴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는 안 내놨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 개인 인스타그램에 석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자신의 돌사진 사진인데 네. 사과를 짚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과를 나무에다가 실로 묶어서 매달아 놨대요. 그럼 그거 자기가 따서 먹었대요. 그 사진 하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반려견에게, 자신의 반려견이죠, 사과를 주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론이 더 폭발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개나 줘라 뭐 이런 뜻 아니냐? 그렇죠. 예. 뭐 국민이 개냐? 국민을 또 조롱하냐? 사과도 또 우리나라 뭐 빨간 사과도 아니고 왜 또 인도 사과를 들이밀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 이런 흐름을 두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계 입문해서 최악의 사태로 간 것 아니냐? 네. 원희룡 측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장모 리스크, 아내 리스크,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극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기 한마디로 배 교수님이 좀 간결하게 좀. 간결하게 예.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 이게 지금 간결하게 정리한 겁니다. 네.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오늘 5시 반부터 YTN에서 국민의힘 토론이 네, 있죠. 네, 1대1. 네,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누구하고 붙죠? 유승민 후보랑 이제 유승민. 맞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도 착잡하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다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얘기했고요. 예. 다른 후보들 얘기는 어떻게 했는지. 뭐 일단 제 마음도 좀 착잡합니다. 그리고 네. 유승민 후보는 이게 국민 조롱하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도 이거 국민 뒤통수 친다. 엎드려 겨우 사과 받았더니 거기다 뒤통수 치면 되겠냐는데,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보고 이제 요새 그 본부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한 건데, 본인, 그다음에 장모, 그다음에 부인, 문제 본부장. 그래서 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본부장 리스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본자가 가장 본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게 가장 커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뭐 해명하는 것도 그래요. 뭐 SNS가 뭐 재미의 영역이지 않냐, 뭐 가벼움의 영역일 수 있지만 대선 후보급은 이것은 소통의 공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실제 가진 것보다 사실은 좀 더 가진 걸로 보여야 국민의 신뢰가 있고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아우라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우라는 고사하고, 제가 보기에 2주 남은 경선 막바지 저는 고비에 접어들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또 개사진 관련해서 그걸 삭제하면서 해명이 그거 아니에요? 밑에 실무진에서 뭐 잘못 올렸다. 그렇죠.
제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그 해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실무진 인스타그램 실무지 잘못했다라는 그 부분에는 바로 사과가 나와요. 표현이.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아직까지 사과 표현 안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최재형 평론가님. 네. 지지율 변화가 이제 오늘 또 국민의힘 토론회도 있고 그러면 네.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예비후보가 중도에 11월 5일 전에 뭐 사퇴하는 일 그런 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본인이 이만큼 어쨌든 아직까지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딱 2주 후 금요일이면 그러네요. 선출입니다. 딱 2주 남았네. 저는 2주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있잖아요. 득점은 하지 않아도 돼요. 실점 더 하면 저는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뭘 더 잘하겠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2주 동안 그것을 보완하는 그걸 해야지. 홍준표 후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런 불안한 후보라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후보가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저는 최대 지금 그 마지막 그 고비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민주당 반응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뭐 민주당 반응은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까지 나섰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의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대선 주자 행세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스스로 지금 윤두환을 자처하느냐. 광주 정신을 우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제2의 전두환 정당 되지 않으려면은요. 컷오프에 준하는 엄중한 징계를 해라.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인성 컷오프부터 통과해라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보는 국민의힘의 경선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윤석열, 홍준표 양강 구도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강 구도로 가는데 저는 결코 이번 이 전두환 옹호 발언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사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이 추락하거나 또는 낙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새 판이 짜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상 사라지는 거고 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3자 대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홍준표, 유승민 또는 홍준표, 원희룡 양강 구도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누가 국민의힘 대통령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 정치는 뭐 생물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 평론가님 네. 배정희 교수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지형이 생길 것이다. 최수영 평론가님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 반론하실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낙마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낙마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건데 그럴 알겠어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자 진행자로서 여기서 내공 있는 두 분의 한번 예언을 들어볼게요. 자 11월 5일 딱 2주 남았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는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왜 간결하게 뭐 이렇게 뭐 둘러대고 마시고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배 교수. 예. 저는 홍준표. 이유는 양강 구도니까. 그래서 윤석열 추락하면 홍준표가 된다. 자 최지영 평론가요. 저는 그러니까 2주 동안 2주 레이스 완주하면은 그나마 근소한 차로 그래도 윤석열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겠습니다. 왜요? 왜? 윤석열의 지지층이 너무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빠져요. 예, 견고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연합뉴스 채널 TV 저기에서도 윤석열 후보 돌 사진 나오는데 저는 흑백 사진 그 돌잡이 사진 보고 부럽더라고요. 네? 그 시절에는 사실 돌 사진 있는 저는 것만으로도 돌 사진도 엄청난 사실은 사과가 부러웠습니까? 그러면 사과를 하고 사십시오. 사과도 부럽고요. 돈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국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배 교수님부터. 네, 경기도 국감은요 국민의힘에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서를 폭로했어요. 20억을 받았다. 라면서 근거로 1억 그리고 5천만 원의 현금 다발을 제시를 했어요. 화면까지. 사진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 박모 씨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2018년도에 자신이 렌터카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가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용판 의원 개인만 망가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 당까지 먹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만약에 면책 특권만 없다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재명
네. 후보 쪽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국정감사장에 그러지 말고 기자회견을 해라. 기자회견 하면은 딱 떨어지게 의원직 그러니까요. 상실까지 가는 네. 중대한 잘못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네. 이재명 지사가 완승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완패했다. 근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국민의힘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은 좀 다르게 나왔어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오히려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국감에서 누구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국민의힘 측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게 좀 높았고요. 네. 그리고 대장동 비리 책임이 누가 더 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좀 더 높게 나와서 앞으로 국감은 잘했지만은 이 대장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잘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제도 있지만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봤어요? 저도 짧게 말씀하면 국힘은 헛방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지사의 득점은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만 남긴 채 국감이라는 허들을 통과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본선 허들 가면은 정말 허들이 될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못하는 건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정도 경륜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걸 방증하는 거지만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무언가 배임에 대한 계속 그 의혹을 남기고 왔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완승 그건 아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겨우 그냥 허들을 하나 넘은 셈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합니다. 국힘이 헛방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득점을 못했으면 못했다. 0대0 비겼다. 뭐 비겼죠. 비겼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국힘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잘한 걸로 상대적으로 비치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 유동규 본부장을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게 이제 배임인데 요게 쏙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뭐 야권에서는 봐주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수사력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결국 기각당했어요. 기각당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범죄 혐의를 정확하게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공소장 제기를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촘촘하게 해서 구체적 행위를 정확하게 분담하고 그리고 공범 관계를 밝힌 다음에 앞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예.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시킬 때 적용한 혐의를 기소하면서 적용하지 못하는 특수수사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세 가지 혐의를 네 가지였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2013년 대장동 사업 관련 자로부터 받은 뇌물 3억 원. 이거 뇌물수수입니다. 두 번째 2015년 김만배로부터 받은 뇌물 5억 원. 이것도 뇌물수수입니다. 세 번째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편입해주는 대가로 7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이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이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 끼친 혐의. 이게 업무상 배임인데 그렇죠. 여기서 2번, 4번이 빠지고 1, 3번만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안고가 빠진 찐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검찰이 무능한 것을 재능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대놓고 이건 한번 봐주자 알겠습니다.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니까 뭐 안고보다는 핵심 네. 그 정도로 순화해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70억이 아니고 700억. 700억이라고 700억. 그랬어요. 예. 네. 자, 그 대장동 키맨으로 평가받던 남욱 변호사 이 사람 얘기가 녹취료 수석 그분은 유동기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네, 이제 그분은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었어요. 남욱 변호사 지금 핵심 4인방이죠. 대장동 변호사고 천화동인 4호의 소유자인데 당초에 이제 그분이라고 유동규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한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분이 유동규다라고 분명하게 검찰 조사에서 밝혔고요. 이 그분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김만배 씨 천화동인 1호 소유자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없다. 천화동인 1호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영학 또 유동규 이 사람들도 뭐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더구나 이제 또 검찰에서도 그분 정치인 아니다라고 한 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뭐 계속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게 아닌가. 남욱 변호사도 지금 말이 바뀌는 게 미국에서 그 JTBC 인터뷰 뉴스 속에서 봤을 때
나이 어린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또 유동규다. 근데 이제 그분을 다들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이다라고 전제 내지는 예단을 하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그분은 돈을 먹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되고 그러면 그분보다는 그분들 중에서 찾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억지라고 봐요. 사실은 그분을 사실 여기에 설계자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거라 보는데 전 이재명 지사 지칭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은 남욱 변호사가 저는 귀국한 게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권도 무효화시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뭐 거 그럴 아닐까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타이밍 딱 맞춰 들어온 거는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 저는 허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 바꾸는 부담까지 감내하면서 이렇게 긴급히 들어온 거는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허점이 많으니까 이 틈에 나도 얹혀서 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사자 대질 신문 들어가서 복잡하게 꼬이면서 가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지금 또 사자 대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수사가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사자 대질 시켜봐야 검찰이 원하는 거 얻는 것보다는 4명이 입 맞추는 게 더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질문. 그런데 그거하고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남욱이 거기서 이제 말이 바뀌는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들어와서 아니라고 사실상 이 얘기는 유동규가 몸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에 다 뒤집어 씌우는 지금 구조로 가는 건데 과연 저는 이게 남욱이 이런 부담을 왜 감수하겠느냐. 근데 그분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사실상 뉘앙스가 그렇게 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바뀐 건 몰라. 아직도 진실은 남아있지만 최평론가님 생각에 그분은 이 유동규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이 전체 그림을 그린 설계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찾아내야죠. 아니 또 다른 누군가의 설계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중앙지검장이 말한 대로 이재명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알겠어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아무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자, 배 교수님. 네. 자, 민주당 원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양측이 나오는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바쁘잖아요. 네. 빨리빨리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오늘 대표 그 회동하고. 광주 5.18 매역도 갔다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직을 조만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 약간 뉴스 보니까 네. 마냥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만이 선대위 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대위 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동을 못할 경우에는 원팀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만나려고 이낙연 전 대표도 뭐 합류하기로 했다. 선대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또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상당 부분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이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마냥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사직은 사퇴하고 그리고 또 선대위를 구성을 하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은 계속 파열음이 나오니까 빨리 봉합을 해야 되고 참고로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합을 벌였는데 그때 밤낮으로 쫓아다녀가지고 6일 만에 회동을 했거든요. 그래요. 뭐 음식점까지 쫓아가서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보 알아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갔는데 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바람처럼 몰아치는 것보다는 따뜻한 좀 햇볕처럼 감싸 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직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인데 정식으로. 자, 최수영 평론가 민주당 원팀 어떻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분기점이 아마 11월 5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은 이낙연 후보도 더 이상 자기 지지층에게 이렇게 회색적인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 텐데 다만 저는 왜 물리적 결합은 될 거지만 화학적 결합은 되지 않을 거다. 녹아드는 원팀은 되기 어렵고 11월 5일이 되면은 지금 이낙연 지지층에 빠진 자기 지지층이 여러 가지 갈리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갔다 홍준표도 갔다 여러 가는데 윤석열에겐 가지 말라는 신호를 이번에 줬어요. 윤석열 비판하면서 다른 것들은 11월 5일이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지지층에게 좀 주는 메시지가 가락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5일까지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자, 대권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